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를 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이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묶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산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들이에요. 그런데 국회란 말이죠. 뇌물죄, 직권남용죄, 감용죄 이 세 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서 탄핵소추 할 거를 의결을 할 걸 안 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저는 이걸 갖다 섞어찌개라고 그럽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겁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세요. 이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이 탄핵소추제도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residential Impeachment 딱 쳐보세요. 제가 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가지고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국회는 정말 문제예요. 이거 아나무인입니다. 동서고금의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라는 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를 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이 13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에다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 하면 이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 하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의적이냐 아니면 실수냐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Presidential Impeachment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저는 의문이고, 이렇게 또 나가서는 말이죠. 과연 이게 국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입법 전문위원이 있고 입법 전문위원을 반드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안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 계시는 권성동 탄핵소추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20년의 검사 출신이세요. 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그 역사에 없고 법절에 없는 이런 탄핵소추안을 만들 수 있느냐. 참 저는 이것이 고의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몰라서 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이거는 첫째는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여기다 소추장을 내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 탄핵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속이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기극을 벌린 거라면 이건 절대로 단순한 사기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입니다. 결국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바보 될까 봐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이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요. 탄핵소추 의결만 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니까 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직무상실이라는 단행가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박근혜님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5년간 대통령 직무 수행 공무담임권, 이런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 침해에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할 때는 더군다나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니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어떤 충분한 자료가 있는가, 또 법적 선례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례도 마땅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탄핵 소추장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에 관련된 최순실이나 이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물론 지시는 박 대통령 자신의 행위니까 다툼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싸워지고 있는 건, 쟁점이 되는 건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고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자동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그 행위가 공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즉 교사나 방조에 공범 요건을 갖추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탄핵의 선결 요건인데, 그래서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박용수 특검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상식으로 보세요. 특검의 조사 결과, 이걸 기다려 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범죄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확인이 되고 법원에 최소한 유죄 1심 법원의 판결이라도 있다거나 그러면은 일단 그 위에다가 제2의 요건, 공범 요건을 소위 교사 방조 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가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 소추 사유가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 증거 조사나 법리 조사 없이 국가의 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 조사나 법전도 안 들여다보고 고의로 국민을 수사해서 잡아가지고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에 그 피의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검사를 상대로 기소 내용에 대해서 나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 무죄 항변, 실체 항변을 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에 대해서도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입니다, 이렇게 취소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 또 국민들의 공무 참여권, 이거를 박탈해가지고 침해한다는 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소추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실제적 항변과 아울러서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그 동기, 목적, 과정, 이러한 것들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다투어서 자기의 무고함, 영어로 이너선스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미국 수정헌법 제5조나 제14조의 적법 절차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위반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증거 수집을 위해서 특검을 설치해 놓고선도 그 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 기사하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탄핵 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고의가 충분히 입증이 돼요.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적인 탄핵 소추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측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대에서 그게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만 다투어야지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의결이 무슨 정치적 동기냐 아니냐, 또 그 목적은 뭐냐, 이게 뭐 사전 선거 운동하기 위한 거냐 아니냐, 또 절차가 위법하냐 안 하냐, 이런 건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장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청구인은 이 나라의 국회다, 이런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재판입니다. 증거가 없는 졸속 탄핵 소추의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소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최순실, 안종범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특검이 보강 수사를 한다고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증거 보강하겠다고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가고 있고 나라 경제와 치안이 아주 나쁘게 됐어요. 제가 정말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증인을 신청을 해서 입증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 소추 의결 당시 탄핵 소추의 당부를 그 당시에 소추할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 또는 주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당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를 헌법재판소가 전부 중복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두어 달간을 전부 여기에 시간을 소모한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예산 낭비예요.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이제 청구인은 조사를 다 끝냈다고, 심리 다 끝냈다고 하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면 이제는 입증 책임은 원래 청구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일단 입증을 끝냈다면 이제 그러면 피청구인 쪽에서 헌법 문제도 한번 다뤄달라. 왜 형법 문제만 다루냐?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최종 변론을 오늘 이게 증거조사 마지막이고 이틀 뒤에 최종 변론 하라니까 실질상으로 오늘 재판 늦게 끝나죠. 그리고 24일 날은 아침 10시에 재판하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이 딱 하루에 지금 2달간 재판한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다 읽어보고 어떻게 준비 서면을 쓰고 대항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졸속한 이런 변론 길 잡는 거, 이런 게 과연 이게 세계 역사에 예가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증인을 신청해서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